머리에 이것만 갖다 대도 머리가 좋아진다.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진료 경험을 쌓으면서 먹는 약, 상담 치료, 입원 치료, 주사 등 여러 치료를 해봤는데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기분만 슬퍼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진 것처럼 공부도 집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에 갖다 댔을 때 우울증도 좋아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가능합니다. 머리에 이것만 갖다 대도 머리가 좋아진다.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실험 시간에 막대 자석 주변으로 철가루를 뿌렸을 때 철가루가 일정한 패턴으로 자석 주위에 분포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석의 힘이 어떤 공간 속에서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장에 머리를 갖다 댔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TMS 치료, 즉 경두개의 자기 자극술 치료는 바로 이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트랜스크래니얼, 경두개, 머리를 통해서 매그네틱, 자기, 스티뮬레이션, 자극술, 이렇게 TMS라는 약어로 통칭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못에 구리선을 감고 전기를 연결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며 자력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 코일 주변으로 철가루를 뿌리면 막대 자석과 비슷한 패턴으로 철가루가 분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기도 합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TMS 기기는 코일에 전류를 보내서 자기장을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이렇게 펄스 형태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게 과학 실험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요. 이 자석을 움직였을 때 아까 전류가 흐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TMS가 자기장을 변화시킬 때 전류가 어디에 흐를까요? 바로 뇌세포입니다. 뇌세포의 막은 미세한 전기 변화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TMS 자기장 영역에 뇌세포가 위치한 채로 자기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게 되면은 뇌세포에 전기 흐름이 발생하면서 뇌세포가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 TMS가 주로 치료하는 부위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로 이마와 머리의 중간쯤 되는 부위입니다. 여기요. 전두엽은 부정적인 기분을 조절하고 충동을 줄여주는 등 우울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획성과 실천력을 담당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기장 변화를 통해서 전류의 흐름이 유도되면 세포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 계획성, 실행력 등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 자기장 치료를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분야는 우울증입니다.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를 다 같이 먹고 나서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우울하신 분들을 데리고 TMS 치료를 받게 했더니 TMS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TMS 치료를 안 받은 환자 중에서 TMS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80% 이상이 증상이 좋아지더라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던 사람들 중에서 80%가 좋아졌다 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이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도 1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1년 동안 계속 환자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1년 동안 유지된다 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면서 2009년에 우울증의 치료 방법으로 미국 FDA에서 이 TMS 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폰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아이폰이 아마 2009년, 아마 이때쯤 나왔을 거고요. 아이폰의 전신형인 아이팟, 이게 이제 2007년 이쯤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9년
아니라 지금 2024년이죠. 지금 우리 아이폰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물론 갤럭시 쓰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갤럭시를 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나타나서 온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사실 몇 년 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술, 신혁신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TMS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러한 자기장 자극이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부터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 안전하면서도 이 치료가 효과까지 있다라고 확인을 한 게 2009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이 TMS 치료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검증되고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확인이 딱 이루어진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형 우울장애나 강박장애에서도 더 넓은 적응증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뇌의 부위를 활성화한다는 좋은 점 때문에 ADHD,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만성불면증, 만성통증, 이명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TMS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딱 탑3! 첫 번째, 감기약도 졸릴까봐 먹기 주저하는 학생들. 저는 학생 때 잠이 정말 많은 편이어서 감기 걸렸을 때도 혹시 약에 졸린 성분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감기약도 좀 못 먹고 망설이다가 겨우 먹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기분 호전을 위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로 심한 우울 증상이나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학원, 그러니까 학교만 마치고 바로 쉬는 게 아니라 또 학원 가고 과외하고 숙제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강도 높은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 때문에 졸리거나 약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이러면은 똑같은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좀 직장인이나 주부이신 분들에 비해서 그 하루 종일 좀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 치료를 받아서 졸림이나 멍함 이런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오래 드셨지만 못 끊으신 분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오래 드시는 분들이 내가 잠을 못 자서 약을 못 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약을 못 끊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불안 때문에 못 끊어요. 나 잠 못 자면 하루 종일 찌뿌둥한데 잠 자야 되는데 나는 잠 못 자면 너무 힘드니까 약 먹어서라도 자야 돼. 근데 나 약 이거 끊을 수 있나? 약 못 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면제를 먹어온 기간만큼 수면제에 신체적인 의존도 생기지만은 심리적인 의존이 생기면서 불안이 길어지면서 수면제를 끊을 때 심리적인 저항이 커지게 되는데요. TMS를 했을 때 불안 조절에도 탁월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과 연관된 계획성, 실천력 좋아진다고 했죠. 그런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셔오셨던 분들이 TMS를 꾸준히 받기 시작하면서 수면은 수면대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약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본인이 알아서 선생님 저 어제 수면제 안 먹고 잘 자고 왔어요 하고 오십니다. 세 번째, 임신 준비 중. 혹은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 임신 준비하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 중에서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태아나 아기에게 약 성분이 영향을 미칠까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께도 TMS가 효과적입니다. 방사선이나 전자파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장이 이마 쪽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관을 통과를 한다 아니면 골반 부위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기계 치료가 무서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기를 통해서 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편화돼 있듯이 자기장을 통해서 하는 치료나 검사도 사실은 전반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MRI를 찍을 때
자기장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기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CT처럼 방사능을 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하더라도 해롭지 않게 그 자기장이 우리 몸을 이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를 설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 전체에다가 자기장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뇌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부위에만 그 자극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또 우리가 뇌라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보면은 허리 아파가지고 뭐 마취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이런 데 갔을 때 패치 같은 거 막 몸에 붙이고 기계 켜주시면 막 찌릿찌릿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저주파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통증 완화시키는 치료를 한다거나,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약을 먹지만 갑자기 심장 멈추면 우리 어떻게 하죠? 샥!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 충격으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도 하는데, 근육이나 심장이나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에도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나, 뇌에다가 자기장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연구들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은 연구 단계가 아니라 그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맞춰져서 실용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열심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료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